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2차 회담에서 김정은이는 핵 리스트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CVID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국정원 전 제1차장 송지영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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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계속 꼬여만 가고 말이죠. 2차 밀북회담, 이게 열릴 가능성이 좀 점점 희박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미북 간의 양측 동향을 보면 공식적으로 미국 측에서는 일단 2차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연초에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면에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예정대로 쉽게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가서 한 말이 상당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떤 의미냐? 미국이 당초에 시작할 때 이제 CBD를 확고하게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를 받고 또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북한 측이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따라와야 된다. 강력한 그런 그 원칙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그 CBD 또 이 핵 리스트 신고 검증 이런 얘기가 미북 간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또 미북 간의 다양한 그런 협상 채널이 열리면서 조금 미국이 양보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오면서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하겠느냐 안 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과장해서 미 국민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비판 여론을 담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다시 원위치 됐다. 어떤 원위치? CBD. 그러니까 이 CBD는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레르기 반응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는 머릿속에 어디다 숨길 데 있으면 다 숨겨놔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미국이나 또 이 국제사회 한국으로부터 받을 건 다 받아먹은 다음에 살살 봐가면서 은폐된 은밀하게 감춰뒀던 핵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했다는 계산이 제가 보기에는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펜스가 이번에 FFVD라고 하는 공식적 용어를 안 쓰고 제가 보기에는 펜스 부통령이 FFVD 용어를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부통령인데. 네. 이 블란서 대통령이 얘기한 거 달라요. 똑같은 CVID지만 펜스가 얘기한 거는 강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강한 용어를 다시 아세안이라고 하는 이런 다자 무대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핵 리스트 신고를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는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하겠다. 그런데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런 어떻게 검증을 받을 것인지 계획을 내놔라. 이 얘기는 신고 검증 일괄 신고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렇다고 본다면 이제 펜스를 비롯한 미 행정부에서는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칙을 고수하지 않으면 2차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 트럼프 재선 프로그램을 가동하려면 오히려 재선 가도에 이제 미북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국내 정치적인 고려도 이제 상당히 많이 계산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펜스 부통령의 이 강력한 발언과 또 그제죠. 트럼프 대통령 가짜뉴스다고 몰아붙이면서 미국의 이제 이 북한의 이 핵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 있는데 자꾸 왜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라. 지금 대화 잘 되고 있다. 북한은 지켜가고 있다. 이렇게 딱 선을 걷는데 폼페오 장관과 펜스 부통령은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지금 외교 무대에 나서고 있단 말이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조만간 기조 변화를 해야 되는데 먼저 참모진들부터 하나하나 기조 변화를 하고 조만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에 이제 온건 대북 기조에서 강경으로 변할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지금 본인이 원래 트럼프를 좀 이런 용어가 적절하지만 좀 떠버리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아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그렇죠. 미국 내 분위기가 그래요. 네. 그게 좋게 얘기해서 트럼프가 좀 돌발적이고 이런 돌발적인 성격 때문에
그나마 김정은이를 끼끌었다. 그렇죠. 긍정적인 측면도 보지만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얘기하고 과장해서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속았다. 이런 평가도 상당하거든요. 예. 이러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처음에는 상당히 흥분해서 김정은이를 다뤄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냉정한 기조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도 어쨌든지 간에 정치적 욕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재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벽을 넘어가야 돼요. 민주당의 벽을. 민주당의 벽은 더 속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펜스가 얘기하고 이런 대로 이제 CVID 용어는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제 FFVD를 다시 또 살리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외교 용어로서는 이제 폼페이오 같은 이렇게 이제 외교 최고 책임자는 FFVD를 쓰지만 내심으로는 CVID에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선행 조치 이거를 트럼프도 이제는 지켜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고 했잖아요. 미사일 기지 새로 발견된 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가짜 뉴스라고 하면 미사일 기지가 없는 데 있다고 해야 가짜 그렇죠. 뉴스죠. 아, 있는 걸 있다는 걸 왜 가짜 뉴스? 아, 사진에 찍었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뉴스고 말하자면 해석이 잘못됐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국내에서도 국정원에서 정부의 보고를 간담회에서 뭐라 했냐면 그거 통상적인 활동이야 이랬잖아요. 통상적인 활동이 평시 같으면 통상적인 활동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통상적인 말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의미가 굉장하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도 잘못됐다. 전부 통상적이라서 취소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옛날 같으면 이렇게 미북 간에 남북 간에 비핵화 협상이 안 이루어질 때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이렇게 뭐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판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협상에서 해결하자. 그리고 김정은이는 비핵화 활동을 하겠다. 즉 핵 활동을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정신에 맞추어서 볼 때 과거에서는 통상적인 활동했지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 통상적인 활동이 말하자면 북한의 핵 증진 활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는 핵 증진 활동으로 표현해야지 핵 증진 활동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같은 상황이라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이지 옛날부터 해오던 거야. 옛날부터 해오던 걸 안 하겠다는 게 지금 협상 국면의 특징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 정부가 속아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주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요. 이제 또 깨달아야 되고. 하여튼 참모진들, 특히 뭐 부통령, 뭐 국무부 장관 뭐 등 참모진들은 이제 변화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좀 더 강경하게 원칙적으로 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기조를 바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이 북한이 문제입니다. 지금 뭐 계속 대북 제재가 들어가고 있고 또 CVID 결국 너네 항복해라. 2차 회담은 항복 문서 가지고 나와야 돼. 라고 압력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 남북 정상회담 열리고 우리 특사단 받고 또 미국에 가서 뭐 폼 좀 잡고 미국 좀 흔들어 보고 이러니까 한국, 미국,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정상들이 이제 김정은이 못 만나가지고 그냥 어디 뭐 저 직행버스 못 타가지고 티켓 모자랄까 봐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조명균 장관이 이제 미국에 지금 가 있잖아요. 미국에 가서 얘기하는 거가 이제 우리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 안 할지도 모르겠어. 좀 더 가봐야 알아. 이런 얘기들을 우리 그 통일부 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회의론 싹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그 내미는 카드가 말하자면 김정은이의 본심을 나타내는 카드를 들어 보였어요. 뭐냐면 바로 어제 김정은이가 첨단 전술 무기 그런 그 시험 장면을 지도하러 현장에 갔습니다. 이거는 첨단 무기예요. 그리고 엄청 자랑을 했어요. 우리가 최첨단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엄청 자랑하고 지켜섰어요. 연구자들을. 이건 군사 카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한 첨단 전술 무기이고 뭐 시험 발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일단 무기 현장에 간 거는 내가 미국이나 한국이 내 뜻대로 비핵화 협상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군사적으로 또 도발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부터 너무 센 거 보여주면 트럼프가 돌발 성격이잖아. 김정은이가 지금 나를 갖고 자식 트릭 쓰고 장난치고 있어? 세게 한번 전폭기 날려봐. 둘 다 돌발적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를 김정은이는 제가 보기에는 두려워해요. 김정은이는 지금 미국에서 세게 반발하고 원칙으로 돌아가는 이런 분위기를 읽고 굉장히 지금은 도발하려고 하는데
저자세로 살살 미국 내 반응을 타진하고 있어요. 그 살살 말하자면 가장 저수준의 저강도의 도발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첨단 전술무기, 전략무기가 ICBM 이건 전략무기잖아요. 전술무기 그것도 그냥 연구소 안에 있는 현지 지도 요 정도로 미국이 나 더 건들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좀 미국도 조심해. 나를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마. 그리고 제재도 그렇게 뭐 큰 영향 없는 건 좀 살살 좀 풀어봐. 내가 그래 나올 거 아니야. 네. 이런 지금 사인을 미국한테 주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가 보기에는 그 폼페이오 이번에 이제 펜스 네. 이런 미 행정부에서도 북한이 과거와 같이 도발하고 합의 깨고 또 열매 경제적으로 또 따먹고 이런 거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번에 펜스가 현재 가가지고 그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합의했다가 합의 깨고 열매 따먹다가 잘 안 되면 다시 또 이거는 절대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시 이제 미국을 자극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런 근사 카드로. 그렇군요. 예. 자, 송지영 아나운서 지금 뭐 북한은 말이죠. 중국으로부터도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중국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압박을 받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제 자금도 차단하고 있는 상태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물류가 안 들어오고 네. 또 지금 훈련도 강화시키고 있고 또 뭐 군량미 걷어간다고 그래서 군량미도 걷어가고 있는데 네. 현지에서 들리는 이 북한 소식은 어떻습니까?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경험이 생각납니다. 지금 뭐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이 앞으로 우리는 이제 고립된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고 경제 발전으로 내디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민들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도 진전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경제 속도는 속도대로 다구치라고 그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간부들은 중국에 가서 투자자를 찾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지금 이제 무역 싸움을 하다 보니까 눈치를 보면서 아직 북한에 우리 먼저 이제 제재를 풀어서 먼저 이렇게 무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 상담은 아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하루하루 이제 시장에서 끼니는 해결할 수 있지만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단 말입니다. 네. 이러다가 우리는 정말 김정은이 아직 젊었는데 김정은이 할아버지 돼서 그 또 대를 이어서 그 손자까지 나타난다면 우리는 끔찍하죠. 평생 동안 이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탈북하려는 조짐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당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미래를 저축하는 게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는 비용을 대는 겁니다. 그 비용이 예전에는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는 비용이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당 2,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와우. 그러니까 뭐 이제 6살 미만은 또 이제 똑같다는 겁니다. 1,500만 원, 1,000만 원. 그럼 어른 한 사람당 2,000만 원이니까 북한 사람이 한국 돈으로 2,000만 원 정도를 벌려면 얼마나 열심히 벌어야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브로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넘겨주겠다는 브로커들이 숨어서 하다 보니까 그 브로커 선을 찾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전화 통화를 해보면 어떻게 하나 중국이든 남조선으로 가야겠어. 그런데 브로커 비용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 그것도 브로커한테 이제 손이 쫙 서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두칭송 뭐 이렇게 찬양단이 대한민국에서 광화문에서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 정말 북한에 가서 김정은 열심히 백두칭송하고요. 북한에 가서 한 달만 좀 살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 달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여기서 100명 모아갖고 북한에서 살게 하고 북한 주민 100명을 일로 오게 하고 교환하는 좋죠. 거죠. 좋습니다. 좋죠. 네, 아마 이제 다이어트 못해서 이렇게 불러가던 그 체격이 일주일이면 아마 날씬해질 겁니다. 아마. 네. 아, 그러네요. 네. 칭송하고 싶다는데 칭송할 수 있는 나라 가서 살게 해야지. 뭐. 그렇죠. 네. 좋은 생각인데요. 송지영 아나운서 생각대로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북한 칭송하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모집을 해서 북한에 가라. 그리고 북한 주민 그만큼 우리가 받아들이자. 괜찮은데요. 우리 차장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시면은, 지금 서초에서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계시니까, 되시면은 꼭 그런 법안을 추진해서 막교환하는 거. 인도적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이제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제발 좀 보내서 살게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한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송지영 아나운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백두칭송을 하고 싶으면 정말 평양에 가서 백두칭송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평양에서 누가 시변호사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오히려 훈장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자, 이제 조금 더 이어가서요. 결국은 미북 대화가 이제 불투명해질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지금 김정은이가 이거 괜히 나갔다가 핵리스트 다 주고 그리고 사찰 계획 다 내놓으면은 결국은 미국이 혹시 먼저 때릴 거냐.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동안 군부가 이런 철권 통치로 유지했는데 핵도 없다면 북한 주민들은 우리를 종이 호랑이로 볼 거다. 우리 정권이 무너진다. 이런 걱정 때문에 아싸리 안 하고 더 벼랑 끝으로 가서 우리가 원하는 핵 보유국 인정받고 주한미군 철수까지만 시키자. 미국 안 건드리겠다. 이렇게 빅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북한은 미국하고 핵 폐기하는 협상은 교과서에 없어요. 네. 북한 교과서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협상이 북한 교과서에 있냐면 핵 군축 협상을 해가지고 북한은 영원히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고 누리겠다. 이런 핵 보유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절대로 북한을 핵 공격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 북한의 3대 유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그런 돌발적인 성격, 그리고 트럼프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군사 압박 카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과 전술 이런 거가 많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겁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 국면에서 바로 협상을 깨면 미국이 다시 또 초강경 모드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를 그렇죠. 김정은이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김정은이가 상당한 그런 강경 대립으로 나오기는 어렵고, 그래서 김정은이는 버틸 대로 버텨보고 북한과 한국을 비난을 공식 매체 또 비공식 매체 또 공식 매체에서 수위를 잘 조정해갖고 미국과 한국을 끝까지 흔들어 볼 것이다. 네. 그래갖고 이 강도를, 도발과 대립의 강도를 높여가되 한순간에 높이진 않는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럴 경우에는 김정은이가 입는 타격이 너무 커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을 옹호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이 하는 거 보면 다시 리비아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네. 이건 그러면 김정은이가 왜 비핵화 협상을 하겠느냐. 그렇죠. 빨리 체제 보장 해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냐. 그러면 비핵화 협상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북한이 해달라는 대로 빨리빨리 해줘야지 뭐 그렇게 미국 신경 쓰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상당히 지지를 지금 못 받는 추세로 지금 반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이런 상황 반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도발적인 그런 그 전형적인 벼랑 끝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은 이제 커져가고 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급격히 에스컬레이트 되지는 않고 네. 단계적으로 미국을 잘못하면 자기가 얻어 맞으니까 단계적으로 이게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이제 북한하고 한통속이 돼버렸잖아요. 제재 완화, 제재 완화 했는데, 이번에 그 중국 입장에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그 미중 전략안보 대화에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너무 세게 나가다가 미국한테 무역면에서 한 대 얻어 맞으니까 중국도 그렇죠. 좀 휘청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의견대로 좀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중국이 살짝 발을 빼려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북한이 현 단계에서 바로 강경 모드로 돌아서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면 북한의 그 잘못된 군사 도발 언제든지 빼둘 수 있다. 그 중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사이버전이에요. 사이버전. 네. 지금 사이버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비핵화가 안 되면 사이버 도발할 수 있으니까 미국이 선제적으로 사이버 공격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된다. 검토해라. 이런 얘기가 미국 내 사이버 전문가들에서 이미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다만 대고 사이버 도발을 했잖아요. 해킹하고. 근데 미국에다가도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소니 영화사 그 해킹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지치하고 이런 것처럼 미국이 또 사이버 다시 또 보복도 하고 이런 것처럼 그 미국도 당한 그런 그 나쁜 그 과거가 있거든요. 아픈. 그래서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북한이 사이버전 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레짐체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거 리비아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미국 얘기만 들어? 이렇게 비판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지금 이 판을 약간 이 판이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상황인데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주도권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죠. 네. 김정은, 비핵화 원칙, CBD 따라와. 제재 생각하지 마. 반드시 리스트 신고해. 이렇게 원칙으로 들어가고 있고 원칙으로. 우리도 이번에 펜스 부통령하고 싱가포르에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우리 대통령도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공조하에 남북관계, 남북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런 걸로 보면 우리 정부도 지금 막 제재 완화로 쫙 몰고 가다가 미국이 중간선거 이후 원칙을 고수하고 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이런 환경의 변화를 읽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명균 장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에 가가지고 김정은이가 뭐 핵 포기 안 할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를 이렇게 한 걸 보면 이렇게 우리 정부도 살짝 좀 주춤하는 그런 현재 국면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 제발 그래도 그 분위기를 제대로 알아서 말이죠. 지금의 대북 기조 유화 그리고 또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습에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오늘 뉴스를 아침에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의 한 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도 마음속으로는 좀 변화돼야 된다. 이제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일방적인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퍼주기라든가 또 북한에 끌려다니기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주도적인 정부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관계가 더 복원되고 강경화돼서 내년부터는 군사합동훈련도 제대로 해서 말이죠. 아주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또 오늘 계속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이거 중요한데요. 예, 오늘 전욱현 전 차장님께서 올해 안에 50만 가야 된다. 40만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올해 안에 50만 갈 수 있게 여러분들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전욱현 차장님의 안보정론 TV도 꼭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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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